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제 조현상입니다. 맨날 이복장이냐고요? 단벌 신사입니다. 옷을 안 사줍니다. 이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좀 벌긴 벌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어디 특별히 뭐 이거 버는 또 재주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좀 하는 재주는 제가 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리까리하고 좀 애매모호한 서라는 품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뭐 배추서라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형광색 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 이건 황화 피는 거야, 캐가야 돼. 이렇게 제가 난초 배울 때 우리 선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야 이거는 얘 캐가야 돼, 이건 황화 피는 거야. 근데 황화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매모호하고 경계도 또 야리꾸리하고 좀 희한한 존재 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소신껏 소수 의견으로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아침서, 새벽 서자를 써서 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침에 은은하게 해가 올라올 때 서광이 비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은은하게 비치는 빛, 그 빛의 색깔이 서입니다. 아침 서자, 은은한 서광이 비친다 할 때 그 서자입니다. 그래서 난초가 그 아침 서자를 쓴 서다. 제가 알기로는 난초는 연푸른색, 푸리딩딩하고 이런 색인데 아침에 서광이 비치는 딱 올라오는 서는 그 약간 누르스름해 블루스름한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자를 이 서에다 대비시키는 게 맞는가, 또 그것도 제가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반자를 잘못 설명을 해가지고 산책꾼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방송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95년도에 책 보고 배운 이론인데요. 그 서가 뭐 꽃이 핀다 또는 안 핀다, 또 배추서에서 홍화가 핀다, 많은 그 고수분들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서 역시도 색이 나오는 서가 있고 색이 나오지 않는 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색이 나오지 않는 서를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색이 나오지 않는 서는 어떤 서냐? 색감은 같습니다. 그런데 색이 나오지 않는 서는 애초에 엽록체 개수가 적게, 애초에 그 똑같은 잎의 입자 구조에서 엽록체 수가 적은, 선천적으로 엽록체 개수가 모자란, 그래서 은은하게 엷게 보이는 이런 서 개체, 선천적인 서 개체, 이런 개체에서는 색화가 나오질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야 그런데 그런 서에서 황화가 나오던데?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화통을 덮어서 그나마 엽록체가 형성되지 못하게 아예 만들어 버리면 가뜩이나 부족한 엽록체 수가 화통을 덮어서 아주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냥 하얀색 바탕에 약간 녹이 가미된 누르스름한 색,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분들이 이런 황화 개체를 형광색 황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황화가 아니고 서화죠. 서화, 말 그대로 서에서 핀 서화. 그러니까 그런 개체는 햇빛을 주면 줄수록 황색이 짙어지는 게 아니라 푸른색이 짙어집니다. 원래 엽록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엽록체를 만들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점점 파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개체는 발색을 할 때도 끝까지 화통을 덮어놔야 됩니다. 개화하기 전까지. 그래서 화통을 벗겨서 확 필 때 황화 비스무리하게 보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서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황화가 아니죠. 그러면 그런 개체에서 황화가 피는 개체는 어떤 개체냐? 애초에 엽록체 개수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엽록체 밑에 등왕소를 깔고 나오는 서, 그런 개체의 특징을 보면은 잎 자체는 연한 서지만 기부 쪽이 더 맑고 더 깨끗합니다. 그런 개체를 보면은 대부분이 잎은 서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맑고 투명한 색감이 비치는 이런 서,
이런 서는 자기가 애초에 엽록체가 모자란데 나와서 햇빛을 받다 보니까 엽록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엽록체가 조금 이 잎 면만 윗부분만 조금 형성이 된 경우죠. 그래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색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인 난이 보름달이죠. 보름달 같은 경우는 윗부분과 기부 쪽의 색감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그런 개체도 지금 제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개체는 황화가 피죠. 진성 황화가 핍니다. 다만 이런 개체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꽃 피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란색이 발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엽록체가 더 증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개체도 발색을 할 때는 끝까지 화통을 덮어놓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배추서에서는 홍화가 피던데? 홍화가 피는 개체가 있습니다. 똑같은 서입니다. 근데 이런 개체는 애초에 엽록체가 조금 부족한 입장 속에 무엇을 가지고 나냐면 화청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붉은색이 나는 화청소를 포함해서 가지고 나오는 이런 경우죠. 이것이 이제 군데군데 발색이 됐을 때 우리가 서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반이 군데군데 발색이 되지 않고 나란하게 그대로 배추서처럼 푸르스름하게 나와서 그대로 녹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애초에 처음에 나와서는 파랗지만 점점 색이 갈수록 화청소라는 게 붉은색 입자 아니겠습니까? 파란색에 붉은색이 더해지니까 점점 검게 변하죠. 어둡게 변합니다. 그래서 후암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푸르스름하게 그냥 변해버립니다. 일반 잎처럼. 끝까지 그 서로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배추서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엔 연한 녹색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파랗게 그냥 완전히 무지의 잎으로 돌아가는 이런 개체. 이런 개체에서는 홍화가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실질적인 예를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배추서를 하나를 잡고 있습니다. 이 배추서를 보면 이제 기부를 제가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부는 굉장히 연하죠. 연합니다. 그런데 잎 끝으로 갈수록 더 파란색이 짙어지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밑으로 갈수록 연하고 위로 갈수록 파래집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잎은 뭐 그냥 난초 무지 잎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한 촉에서 처음에 나올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추서로 나와서 싹 이렇게 파랗게 변해가는 이런 개체는 홍화 개체입니다. 지금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요. 이런 개체는 어릴 때 이 잎 속에 화청소를 가지고 나오는 좀 뭐라 그럴까요? 붉은색 입자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거 은은한 서로 나오는 것 같지만 갈수록 이렇게 파랗게 변해버린다. 이것이 전형적인 홍화가 피는 배추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황화가 피는 배추서는 어떤 품종이냐? 가보겠습니다. 좀 빨리 가니까 막 너무 화질이 어지럽더라고요. 자, 이 품종을 보겠습니다. 은은해, 전체가 색감이 얼룩지지 않고 그냥 서죠. 보이십니까? 아, 서죠. 자, 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는 이 기부 쪽 끝으로 가도, 잎사귀 끝으로 가도 색감이 그대로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맑습니다. 이렇게 맑죠? 그렇죠? 이런 개체는 노란색의 인자를, 꽃 색깔을 가지고 있는 등황소를 포함한 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는 나중에 색화가 피게 되면 황화가 핍니다. 황화가 피는 서 개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감이 꽃잎 끝과 기부 쪽이 변화가 없는 그런 서. 근데 죄송하지만 제 난실에 그런 서를 제가 키우지 않기 때문에 모델이 없습니다. 그런 개체는 아마 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산에 가셔서 직접 체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는 그런 개체는 피워봐야 이거 뭐 미리 느리시리 뭐 그런
꽃 같지 않은 그런 꽃이 필 것 같아서 아예 저는 키우질 않거든요. 체란을 해오질 않고. 그래서 제 난시는 그 모델이 없네요. 안타깝게도. 여하튼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뭐 또 제 말에 신뢰를 가질지 아니면은 뭐 흘려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간에 서의 개체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제 소수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마음에 닿는 부분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